직업별 노동조합. 어떤 산업이나 기업에 관계없이 동일 직업 또는 동일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이 조직하는 노조다. 예컨대 인쇄공조합, 선반공조합, 목공조합 등과 같이 동일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이 결성하는 조합으로 숙련 노동자 중심으로 직업 독점이나 노동력 공급 제한을 통해 목적을 이룹니다. 이거는 이제 횡단적 노동조합으로 가장 먼저 탄생을 했죠. 그 다음에 장점적인 측면 보시면은 근로자들의 이해관계가 너무도 동일하죠. 그래서 단체 교섭의 내용이 명확합니다. 그리고 자기들끼리 유대의식, 단결력이 강해서 조직의 단결력이 공고하기 때문에 어용할 가능성이 낮죠. 그리고 기업 초월 조직으로 자기들끼리 실업해도 뭔가 이렇게 부조하는 방법들을 마련해 놓으면은 실직 후에도 조합 가입해가지고 실업 예방도 할 수 있고, 그다음에 단점적인 측면에서 숙련 근로자 중심의 배타적이고 독점적인 조직이기 때문에 조직 대상에 한정적이고 미숙련 근로자의 반발을 일으키거나 동일 직종 이외의 근로자와 연대가 어려워서 전체 근로자 측면에서는 분열을 초래할 수 있다. 지지가 어렵기 때문에. 그다음에 기업을 초월한 조직이기 때문에 이제 사용자의 관계가 희박하다. 이제 사용자의 상황을 고려하지 못할 수 있다. 그 다음에 나번에 산업별 노조 보시면은 어떤 직종, 기업 관계 없이 동일 산업 종사하는 근로자 조직하는 노조. 대표적으로 전국금융산업노조에서 전국금융산업노조 홈페이지 들어가시면은 뭐 하나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에다가 뭐 보험사들, 카드사들, 뭐 금융과 관련된 IT 회사들이 다 노조가 있는데 다 가입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금융산업에 종사하는 이제 근로자들이 가입할 수 있는 거고, 전국금속노조도 마찬가지고요. 네, 그 다음에 두 번째, 지금 규모가 크면은 제가 한 가지 빠뜨렸는데 또 장점이 한 가지가 있어요. 뭐가 있냐면은 우리 아까 이렇게 전원난민 하면서 지금 노조는 이렇게 변해왔는데 사용자는 뭐가 됐죠? 자본이 집중되기 시작했습니다. 돈이 많아요, 사용자는. 그래서 사용자가 이 조직 규모가 커지면은 거대 자본에 대응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라는 큰 세력, 큰 어떤 압력 단체로서의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노조도 조합원 수가 많고 조합비도 많이 걷어서 사용자와 대항할 수 있는 세력을 형성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사용자는 이제 자본이 집중되기 때문에 자신의 자본력을 바탕으로 입법 활동하고 정부한테 요구하고 하겠죠. 이 힘에 대항하기 위해서는 근로자들도 규모를 키울 수밖에 없다. 그래서 산업별 노동조합은 그게 가능하게 됩니다. 전국 금융산업에 그 많은 은행원들이 다 가입되어서 조합가 얼마나 세겠어요. 그래서 조합원 수에 있어서 거대한 조직이므로 커다란 압력단체로서 지위를 확보할 수 있어서 자본의 집중화에 따른 거대 자본 출현에 대응할 수 있고, 산업 내의 근로조건을 통일적으로 유지할 수 있다 해서 통일 동그라미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여러 직종 근로자가 하나의 노조에 가입되어서 직종 특수성을 반영하는 근로조건의 확립에 어려움이 있고 조직 내부 직종 간 이해대립과 반목 초래. 그래서 규모가 너무 커지다 보니까 분열되는 이해관계가 다른 것들 고려를 못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리고 세 번째, 조직이 거대해서 노조 지도부와 현장 근로자들의 직접적 의사소통이 어렵습니다. 그 다음에 기업별 노동조합, 우리나라에서 가장 일반적인 기업별 노동조합은 동일 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들로 조직되는 노조입니다. 그래서 아까 횡단적 조직은 A 지역에 있는 B 지역에 있는 C 지역에 있는 선방공들 다 모여라 해가지고 횡단적으로 가로축으로 한다라고 하면은 이 기업은 그 기업 내 전체 사원부터 뭐 부장까지 다 모여라 해서 이제 종단적인 의미를 갖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제 종단적 조직이라고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횡단과 대비를 하는 개념으로. 그래서 종단적 조직이 이제 기업별 노동조합이고요. 그 다음에 동일 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들로 한정이 되어서 근로조건의 통일적, 종합적 결정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노조와 회사가 서로의 상황을 비교적 잘 알고 있기에 무리한 요구로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적다. 요거는 이제 다른
노동조합과 상대적 개념이다. 그 다음에 공동체 의식을 바탕으로 협력적 노사관계를 구축하기 용이하다. 그 다음에 세 번째, A는 기업 내 직종 간의 요구 조건이 상충할 수 있다. 여기서 기업 내는 사원의 이해관계와 부장의 이해관계가 다르다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신입사원의 초임에 대해서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아요. 신입사원의 초임 깎아서 우리 재원 만들어라 라고 하지. 어차피 신입사원은 지금 취업하기가 어려운데 그냥 다 감안하고 들어오니까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구 조건이 상충할 수 있다. 조합원이 모두 사용자와 종속관계에 있어서 사용자의 영향력이 강하기 때문에 조합이 어용화될 가능성이 있다. 직원만이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어서 직원 수가 많지 않은 중소기업의 경우 뚜렷한 자기 기능을 발휘하기 어렵다. 그래서 중소기업에서 노조 탄압하기가 조금 쉽죠. 사용자 입장에서는. 그 다음에 일반 노조 보시겠습니다. 기업, 직종, 산업에 관계없이 일반 근로자들에 의해서 폭넓게 조직하는 형태입니다. 주로 누가 가입할까요? 일반 노조는 어쩔 수 없이 요 최저임금 요런 쪽으로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이해관계가 있으면 다 여기로 가거든요. 기업, 산업. 그러니까 일반적이죠. 그래서 미숙련 근로자들이 자기의 최저 근로조건을 보장받기 위해서 많이 가입이 됩니다. 그래서 최저 노동기준 준수, 안정된 고용 확보, 노동시간 규제 등을 중요한 요구 조건으로 합니다. 그리고 규모가 너무 크다 보니까 네, 세 번째, 노동시장을 효율적으로 통제하기 힘들고 이해관계가 다른 이질적 피고용인들을 조직하기에 조합원 간 의견 조정 및 통합이 곤란하고 단체 교섭 기능 이해관계가 다르니까 당연히 악화되죠. 그래서 오히려 어떤 상황이 되냐. 세 번째, 미숙련 상태인 조합원들을 결속시키기 위해서 오히려 중앙 집권적인 형태, 더 좀 통제적이고 통제적으로 이렇게 네, 중앙에서 관리를 하려고 하는 중앙 집권적 모습이 됩니다. 여기까지가 조합원 자격 기준으로 직상 기일로 나눈 거고 굉장히 많이 나와요. 굉장히 많이 다양하게 물어보거든요. 그래서 개념을 좀 반드시 알고 가셔야 되고 우리나라에서 가장 일반적인 게 이제 기업별 노동조합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노동계에서는 가장 추구를 하는 게 이제 산별 노조로 가자. 그냥 그렇게 해서 노동자들의 압력단체를 만들고 근데 사실 일반 노조로 가지는 않아요. 왜냐면 일반 노조로 다 가자라고 하면은 사회주의 국가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적어도 이제 산업군에서는 통일된 근로조건을 형성을 하자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합 방식의 두 번째가 이제 기업의 노조의 형태가 두 가지로 구분이 되는데 방금 보셨던 조합원 자격을 기준으로 하는 직상 기일, 그 다음에 결합 방식에 따른 분류를 해서 단일 조직, 연합체 조직이 있는데 단일 조직은 근로자 개인이 가입 신청을 할 수 있는 거고 그래서 개개인이 조직을 이루는 것이 단일 조직이고 연합체 조직은 노조만 가입할 수 있습니다. 훨씬 큰 조직이죠. 연합을 한 조직이고 그래서 이제 각각의 구성 노조를 단위 노조라고 하고요. 두 번째 줄 단위 노조 동그라미 해주시고 그다음에 그렇게 전국적, 지역적 조직은 이제 연합 노조라고 해가지고 연합체 조직을 형성하게 됩니다. 요거는 이제 결합 방식, 조직으로 결합을 할 건지 개인으로 결합을 할 건지 결합 방식에 따른 분류로도 나눌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저희가 노조 개념 보셨고 활동 보셨고 형태 보셨어요. 그다음에 네 번째로 숍 제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이번에 기출로 나왔거든요.